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8월 금통위에서 이창용 총재가 매해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아파트 매수자에 대한 경고도 함께 나왔는데요. 예상보다 강했던 금통위 결과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요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8월 금통위 이전에 한국에서 일어난 상황 좀 요약을 드릴게요. 먼저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가 나왔죠. 25개월 만에 최저였습니다. 자, 이번에 금리 왜 이렇게 급격히 올렸죠? 물가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올렸는데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그동안 골칫덩어리였던 근원 물가마다도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달에 4.0%였던 근원 CPI는 현재 3.3%까지 3개월 연속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경제 회복이 지연이 되고 있어요. 8월달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16.5% 감소를 했죠. 지금 정부나 기재부의 한국은행에서는 상저하고에서 상반기 땐 침체, 하반기 때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데 수출 데이터 보면 아직까지 그런 조짐은 보이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중국발 위기가 확산되면서 한국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낳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통위 이전에 올해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 1.4%, 5월달에 1.6에서 1.4로 낮췄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낮출 가능성까지 제기가 됐었습니다. 자, 그럼 와중에 가계부채 증가세는 확대가 됐어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은행권의 7월 가계대출은 6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달에 5.8조 원보다 증가세가 확대됐는데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5월달보다는 6월달 5.8조 원부터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거든요. 그 비슷한 수준이 2개월 연속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통위 이전에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했었어요. 봐봐, 경기 회복 시점은 계속 늦어지고 물가는 예상보다 낮아지고 있어. 무엇인가 비둘기적인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 자, 그리고 드디어 개최된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는 3.5%로 동결이 됐습니다. 5회 연속 동결이에요. 자, 그리고 이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은요, 금통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성장률 전망치 1.4%도 유지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 문구가 수정이 됐어요.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 추가 인상 가능성이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동안에는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지속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상당 기간 지속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살펴보겠다고 내용도 문구가 들어갔어요. 시장의 기대와 다르게 일단 통방문부터 굉장히 매파적이었죠. 근데 기자회견은요, 더 매파적이었어요. 자, 기자들의 질문을 핵심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금통위원들 생각은 어땠을까요? 요즘 이게 약간 컨센서스로 자리 잡고 있는데 금통위원 전원이 최종금리 3.75%까지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생각을 유지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내용은 지난 금통위하고 동일했는데, 야, 그러면은 왜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통화정책과 가계부채, 가계대출 증가세 부분,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자, 기자들이 가장 궁금해했을 거 바로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창용 총재가 금통위원 대부분은 인상을 고려하지 인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IB 중심으로 제기된 연내 인하 가능성은 사실상 무산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내년 상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요? 왜냐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얼마 전에 국회에 출석해서 물가 상승률 내년 하반기에 2% 중반 이하로 하락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은 물가라는 거, 이제 한 나라의 기준금리는 물가와 연동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특정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약간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금리 3.5%가 긴축적인 수준이 맞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왜? 가계부채가 증가하니까. 그랬더니 이창용 총재가 중립금리 상단을 살짝 웃도는 긴축 상황이 많다. 이거 실질금리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지 않냐? 왜냐면 지금 대한민국 이제 예금금리 대표적으로 한 3.8%, 7% 나오는데 지금 물가 상승률 헤드라인 기준으로 2.3% 나오잖아요. 실질금리가 1%포인트 이상 나고 있는데 이게 과거 10년 동안 보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것만 봐도 긴축은 맞다. 다만 현재 금리가
경기를 급락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현재 기준금리를 3.5%에 두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요약하면은요, 중국 위기에 따른 성장률 조정을 하지는 않는 이유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성장률은 살짝 소폭 낮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지금 경제가 안 좋은 건 맞죠. 상반기 때 0.8% 성장률 나왔는데 이게 지난 10년간 보면 몇 번 없었던 수준의 낮은 성장률이거든요. 하지만 다른 주요 국가와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심각하진 않다. 전 세계가 같이 안 좋아서 지금 대한민국만 안 좋아서 금리를 낮춰야 되는 상황으로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했던 내용, 바로 통화정책에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이창용 총재는 물가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물가가 잡히고 나면 무엇을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가계부채 이야기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경기를 이야기하거든요. 경기를 이야기하는데 이창용 총재는 경기보다도 가계부채를 우선시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해외 IB 중심으로 제기됐었던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멀어져 보이더라. 예전에 이제 이주랑운의 총재 같은 경우는 물가가 뭐 그렇게까지 큰 이슈는 아니었기 때문에 경기하고 가계부채 두 가지 이슈를 많이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일반적으로 가계부채, 금융 안정성, 금융 불균형보다는 경기에 포커스를 맞췄었거든요. 근데 이창용 총재는 가계부채에 먼저 포커스를 맞춘다고 합니다. 자, 그럼 가계부채 얼마나 줄여야 되나요? 그랬더니 가계부채 증가세를 GDP 증가율보다 낮춰야 된다. 그래서 장기적 목표는 GDP의 80% 수준에 맞추는 건데, 그래서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이거 혹시 신용등급 강등될까봐 그래요? 그랬더니 신용등급 강등보다 높은 가계부채에 따른 소비 위축을 우려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줄여나가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가계부채 어떻게 줄일 것이냐? 미시적 정책이 우선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정부의 조치에도 크게 증가하면 거시적인 정책을 고려하겠다. 하지만 현재는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정부와 공조가 잘 되고 있고 뭐 정부의 정책을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가계부채가 갑자기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자가 물어봤더니 올해 있었던 위기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가 풀렸고 시장 참여자들의 금리가 낮아질 것을 기대해 부동산 관련 자산 시장의 수요가 늘었더라. 여기에 DSR 회피 방안 등도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수자한테 경고도 했습니다. 앞으로 금융 비용이 지난 10년처럼 1에서 2%로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것을 부동산 투자 시에 고려해더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 지금 부동산 시장의 주포로 작용하고 있는 20대, 30대 분들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해보지 않지 않았냐? 지금은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파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했던 금통이었습니다. 이제 수출 데이터보다 가계부채 통계가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가계부채 증가 추세에 따라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금융권 행정지도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은행하고 이제 50년물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행정지도에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안 먹혀서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면 LTV 규제 강화를 고려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안 되면 한국은행이 나서서 금리 인상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당장 가계부채 때문에 뭐 금리를 못 낮추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은 이제 가계부채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은행 총재가 중시하고 있다는 게 이번 금통에서 확인은 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시기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로까지 표현하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저희 서적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아두었습니다. 한 권으로 끝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